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가 화재 안전 기준 및 다음 조건에 따라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의 펌프 일람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펌프의 종류는 지금 주펌프와 예비펌프 그리고 충합펌프 이렇게 수량이 한 개씩 있고요. 그 유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유량, 그러니까 전격 유량이 분당 2,400리터, 그리고 충합펌프는 분당 60리터라고 나와 있고요. 양정은 이제 모든 펌프의 양정이 120리터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설정치를 쓰시오. 그때 단 10m는 0.1메가파스칼로 하고, 그러니까 간이적으로 계산하는 얘기예요. 자, 10m를 0.1메가파스칼로 하고, 충합 펌프의 자동 정지는 전격치로 하되, 자, 이거 보시면, 자, 충합 펌프의 자동 정지는 뭐라고요? 전격치로 한다. 지금 전격치라는 얘기는 뭐야? 전격 양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격 양정. 그래서 지금 충합 펌프의 전격 양정이 120m죠. 자, 120m니까 이거를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0m로 환산시키면 얼마가 돼요? 바로 1.2메가파스칼인 거예요. 그래서 충합 펌프의 자동 정지점은 얼마다? 1.2메가파스칼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합 펌프의 자동 정지는 전격치이기 때문에 120m에 해당하는 1.2메가파스칼이 충합 펌프의 정지점이 되는 겁니다. 정지점. 그리고 기동과 정지의 압력차는 0.1메가파스칼로 하고요. 나머지 압력차는 0.05메가파스칼로 설정하며 압력 강화 시 자동 기동은 바로 어떤 순서? 충합, 주, 예비 펌프 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충합, 주, 예비 펌프 순으로 자동 기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주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 예비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 충합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을 자,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압력 스위치 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림으로. 자, 이 펌프가 기동을 하는 거는 압력이 떨어졌을 때, 압력이 감소했을 때 기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동하는 게. 자, 지금 충합 펌프의 자동 정지점이 어디예요? 1.2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1.2라고 놓을게요. 1.2메가파스칼. 그럼 여기에서 자, 충합 펌프가 정지예요, 정지. 자, 여기를 자, 충합 펌프라고 할게요. 충합 펌프. 자, 충합 펌프의 정지점이 1.2메가파스칼인 거예요. 정지점. 그러면 이 충합 펌프는 언제 기동을 하냐? 언제 기동하겠어요? 여기 나오죠. 기동과 정지의 압력차는 0.1메가파스칼 되고 있죠? 0.1메가파스칼. 그러면 1.2메가파스칼보다 압력이 더 밑에 있을 때죠. 밑에 있을 때. 여기죠, 여기. 자, 여기를 1.1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충합 펌프의 기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1.1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충합 펌프가 기동하는 거죠. 그죠? 압력이 떨어졌을 때. 자, 그리고 자, 기동과 정지의 압력차는 0.1이고요. 나머지의 압력차는 0.05래요. 그런데 자동 기동은 충합, 주, 예비 순으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충합 펌프의 기동점이 1.1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1.1메가파스칼보다 0.05 아래에 있는 그럼 여기를 얼마로 놓으면 돼요? 1.05가 되겠죠. 맞나요? 0.05 아래쪽에. 그럼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주펌프. 왜냐면 주펌프가 충합 펌프 다음으로 기동하는 거잖아요. 자동 기동.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주펌프의 기동점이 되는 거예요. 기동점. 그러면 예비 펌프는 기동이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또 0.05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0.05만큼. 그러면 예비 펌프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0.05 빼면은 1메가파스칼. 그래서 여기는 예비 펌프의 기동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1메가파스칼. 자, 그러면은 자, 정지점은 어디냐? 자, 주펌프와 예비펌프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140%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4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이쪽이 1.2 정격치인 1.2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1.4를 곱하면 되는 거죠. 뭐죠? 1.2 정격 토출 압력에다가 얼마? 1.4배, 1.140% 이하니까 1.4를 곱해주시면 이게 1.68 정도가 돼요. 1.68 메가파스칼. 그래서 어디냐? 정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1.68. 1.68 메가파스칼. 그래서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정지점은 똑같아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정지.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감소했을 때 그때 기동하는 거예요. 기동.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자, 주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이 뭐냐? 자, 주펌프의 기동점은 어디예요? 주펌프의 기동은 1.05 메가파스칼이죠. 그리고 정지점은 1.68 메가파스칼. 또는 자 보세요. 이 주펌프와 예비펌프는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으로 정지. 그러니까 1.68 메가파스칼이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정지하거나 수동 정지. 그러니까 자동 정지는 충합 펌프만 가능한 거죠. 자동 정지는. 그래서 이 주펌프는 1.68 메가파스칼이 정지점 그리고 수동 정지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 자, 예비 펌프의 기동점은 몇 메가파스칼? 여기 있죠? 1 메가파스칼. 맞나요? 1 메가파스칼이고요. 그리고 정지점은 똑같아요. 주펌프와 똑같이 1.68 메가파스칼이고 또는 수동 정지. 자동 정지 안 돼요. 수동 정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합 펌프의 기동점은 몇 메가파스칼? 1.1 메가파스칼이죠. 그리고 정지점은 1.2 메가파스칼. 이렇게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문항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다음 2번. 주펌프 또는 예비펌프 성능 시험 시 성능 기준에 적합한 양정을 구하시오. 양정. 자, 체절 운전 시입니다. 체절. 자, 체절 운전 시 양정. 체절 운전 시는 뭐예요? 전격 토출 압력 또는 전격 토출 양정이 140% 이하인 거죠. 이하. 근데 지금 양정으로 물어봤으니까 자, 체절 운전 시 양정 얼마 돼요? 120m 곱하기 얼마? 1.4로 하면 되는 거죠? 140% 이하니까 1.4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168m 이하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168m 이하. 그 다음에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 시. 자, 150% 운전 시에는 뭐예요?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65% 이상. 그래서 여기는 120m 곱하기 65%니까 0.65가 되는 거지. 0.65. 그죠? 0.65 곱해주면 78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절 운전 시에는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 시에는 전격 토출 양정의 얼마? 65% 이상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65% 이상, 140%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에 적합한 유량 측정 장치의 유량 범위를 쓰시오. 자, 유량 측정 장치. 유량계의 유량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유량은 얼마냐? 최소 유량은 뭐겠어요? 펌프를 기동하지 않았을 때죠. 얼마? 최소 유량은 0입니다. 펌프를 기동하지 않았을 때 0이고요. 그럼 최대 유량은 얼마냐? 자, 성능 시험 배관에서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몇 % 이상?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75%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대 유량은 얼마냐? 지금 얼마냐면 전격 유량이 2400이죠. 2400. 그래서 2400 리터 퍼 미닛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175% 이상이니까 1.75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1.75. 그죠? 예, 곱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4200 나오네요. 4200 리터 퍼 미닛 이상. 그래서 최소 유량은 0, 0이고요. 최대 유량은 얼마? 4200 리터 퍼 미닛 이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항이랑 세 번째 문항은
좀 익숙해요. 문항 자체가. 우리 소방설비 기사에 나왔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1번 문항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많이 다뤘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레인지와 디프 있죠, 디프, 레인지와 디프. 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1번 문항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